올해 70살인 응오티안 할머니는 도시 외곽의 가난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 손자 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은 겨우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작은 침실이고 다른 하나는 낡고 찌그러진 냄비 몇 개가 있는 허름한 부엌입니다. 벽에는 습기와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하고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한 할머니는 물동이를 받치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 할머니와 손자에게 이곳은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한 할머니의 남편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젊음을 바쳐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뚜어는 효심이 지극한 사람으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뚜언이 결혼하여 귀여운 아들 미니를 낳았을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미니가 겨우 4살 때 뚜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뚜언의 아내는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서 미니를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한 할머니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진 할머니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70세가 넘은 여성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부양하기 위해 폐지를 줍고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을 모아 팔아야 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통을 뒤져 플라스틱 병, 맥주캔, 폐지를 찾았습니다. 가치 있는 물건을 발견할 때마다 할머니의 눈은 반짝였고 고단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처럼 떠올랐습니다. 손자 미니는 한 할머니가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미니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로 부족한 삶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니는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항상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미니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처럼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에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놀러가고 새 옷을 사지만 미니는 집 구석에 앉아 할머니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낡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니는 다른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슬픔을 마음속 깊이 감췄습니다. 어느 날 미니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곧 야외 수업을 갈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참가비로 50만 동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미니는 할머니에게 자신도 갈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어서 할머니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집에 있어도 돼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대에 차있지만 체념한 듯한 손자의 눈빛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착잡했습니다. 할머니에게 50만 동은 큰 돈이었고 쉬지 않고 폐지를 주워도 일주일은 걸리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며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워 미니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집에 있는 낡은 물건들을 모아 팔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푼돈이라도 벌어 손자에게 매일 한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점심은 보통 삶은 고구마 몇 개나 사람들이 버린 말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가끔 신선한 채소를 줍게 되면 손자의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미니의 미소를 생각하면 할머니는 모든 고난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외에도 미니의 건강도
할머니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죽을 끓이고 꿀을 타서 손자의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면서 한 할머니는 걱정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한 할머니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할머니의 발걸음마다 조용한 길 위에 작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문을 열고 작은 난로 옆에 앉아있는 미니를 보았습니다. 미니는 할머니를 보자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미니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할머니, 오늘 너무 추웠어요. 많이 힘드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착하게 있으면 할머니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하지만 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내일의 걱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자를 부양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니에게 더 밝은 미래를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미니가 사랑과 희망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미니의 삶은 매서운 추위와 매일의 고단함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한 할머니의 눈 속 깊은 곳에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뿐인 손자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더라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운명은 할머니와 미니에게 기적을 선물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닥칠 시련들이 할머니의 인내심과 선량함을 시험할까요? 살을 내는 듯한 겨울 아침, 차가운 바람이 텅 빈 거리를 세차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낡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오늘은 미니의 학비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폐지를 주워야 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걸으며 할머니는 쓰레기통을 하나하나 뒤져 빈 병, 맥주캔 혹은 팔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찾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얇은 옷 사이로 스며들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떨게 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도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흥정 소리로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들을 지나치며 떨어진 채소나 상인들이 버린 종이 상자를 주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한 할머니, 오늘 시든 채소가 좀 있는데 가져가서 손자 주세요.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시간, 할머니는 길가에 앉아 낡은 천 가방에서 딱딱해진 빵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문득 미니 생각이 났습니다. 미니는 지금쯤 학교에서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손자 생각에 할머니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한 할머니는 더 많은 폐지를 찾기 위해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평소보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 운이 좋으면 더 많은 폐지를 주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길을 따라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예리한 눈으로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때 길과 눈 속에 검은색 무언가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고 겉에 묻은 눈을 털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두툼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꼼꼼하게 묶인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와 놀라움에 손을 덜덜 떨며
할머니는 대충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총 1억 2천만 동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증과 전 반탄이라는 남자의 명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주소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돈이면 미니의 학비를 몇 년 동안 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니를 치료하고 심지어 낡은 집을 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양심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히 애타게 찾고 있을 것이고 할머니는 욕심을 부려 남의 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가방을 든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돌아와 찾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약한 몸에 스며드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다음 날 아침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니는 피곤한 기색으로 늦게 돌아온 할머니를 보고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따뜻한 물 준비해놨으니 손 씻으세요. 할머니는 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내일 꼭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지.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큰돈 때문에 걱정되는 한편 돈의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돈을 잃어버리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티아이턴이라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이 돈이 자신의 것이었다면 자신과 미니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할머니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돈이 아니면 가지면 안 돼. 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할머니는 일어나 미니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돈 가방을 돌려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 작은 가게에 들러 명함에 적힌 남자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놀라 물었습니다. 전 반탄 씨를 찾으세요. 그분은 시내에 있는 큰 회사 사장님인데요. 한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탄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큰 돈을 돌려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말입니다. 한 할머니는 가방을 품에 안고 전 반탄 사장의 회사 주소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전히 눈은 흩날리고 길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지만 할머니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돈의 주인이 자신을 믿어줄지, 혹시 자신이 예전에 들었던 억울한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의심받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할머니는 눈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이름이 새겨진 반짝이는 간판이 걸려있는 큰 회사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잠시 주춤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건물의 모습에 기가 죽어 가난한 노인인 자신이 멸시의 눈초리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믿음을 되새기며 심호흡을 하고 커다란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난방으로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조금씩 진정되었지만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젊은 안내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를 찾으시나요? 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 반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지인입니다. 안내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중년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바쁜 걸음걸이와 긴장된 표정의 그 남자는 바로 탄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한 할머니를 흘끗 보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찾으신 용건이 무엇입니까? 한 할머니는 몸이 약간 떨렸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소매에서 가방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길에서 이 가방을 주웠습니다. 사장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탄 사장은 놀란 눈으로 가방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하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다발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에는 3억 2천만 동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1억 2천만 동밖에 없습니다. 봐, 내 돈 2억 원 가져갔지.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한씨 할머니의 가슴에 밝혔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돈에 손도 안 댔습니다. 줍긴 했지만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열어봤을 뿐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만 했고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성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점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을 누가 믿겠소?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주었는데 어떻게 욕심이 안 나겠소? 분명 당신이 가져갔을 거요. 한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써 해명했다. 선생님, 저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일 뿐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이 가방을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지도 않았겠지요. 왜 돈이 모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나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은 성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더욱 심하게 그녀를 비난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성씨의 딸인 란이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말은 노파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란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할머니는 왜 우시는 거예요? 성씨는 딸에게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하며 자신의 의심을 강조했다. 란은 한씨 할머니를 바라본 후 아버지에게 돌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 오해하신 것 아닐까요? 가방을 잃어버리기 전에 돈을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쓰시고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성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자 오늘 아침 은행에서 돈을 찾아 큰 계약금 2억 원을 지불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가방에는 1억 원만 남아 있었다. 성씨는 자신의 성급함과 의심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딸과 할머니 앞에서 바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라는 당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한씨 할머니에게 다가가 마른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할머니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아빠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빠 대신 사과드리고 가방을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마친 라는 아버지에게 살짝 눈짓했다. 눈치를 챈 성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착각했어. 미안하오. 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2천만 원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감사의 표시로 생각해 주세요. 한씨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전 받을 수 없어요. 그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받아주셔야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젊은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공감과 존중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동시에 가슴속에 따스함이 퍼져나갔다. 뒤에서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성씨는 말없이 서서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단순한 사건 같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다. 한씨 할머니는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겨울 추위가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따스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란이라는 젊은 여성의 따뜻한 마음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란이 준 돈은 소중히 간직하며 내일 손자에게 약과 맛있는 음식을 사줄 생각을 했다. 손자에게 변변한 끼니를 제공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집에 들어서자 손자 민이 달려나와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 기다리다 지쳤어요. 할머니는 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좀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됐단다. 민아, 내일 할머니가 빵 사줄게. 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 기다릴게요. 그날 밤 한씨 할머니는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성씨 부녀와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다. 성씨의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란의 부드러움과 신뢰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저렇게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저런 착한 마음씨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성씨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그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던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심각한 표정이지만 약간의 죄책감이 엿보이는 성씨가 서 있었다. 옆에는 따뜻한 미소를 띤 란이 함께였다. 성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할머니, 다시 한번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할머니를 비난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착한 분이신데 제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전 화나지 않았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저 오해를 푸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성씨는 말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사과만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할머니와 손자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너무고 TBRD, 에이자 바이치 치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란도 말을 보탰다. 할머니, 제가 아빠에게 할머니 사정을 말씀 드렸어요. 아빠가 미니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할머니께 감사드리는 작은 마음이에요. 이 말을 듣자 한씨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란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아가씨는 정말 착하시네요. 하지만 전 받을 수 없어요. 제 양심대로 했을 뿐인데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성씨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건 보답이 아닙니다. 제 잘못을 만회하고 어려운 분을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니에게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란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할머니, 그냥 미니가 운 좋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진심에 감동한 한씨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미니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할머니는 란과 성씨를 바라보며 운명적인 만남에 감사했다. 그 후 성씨와 란은 미니의 학비뿐 아니라 식료품과 약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성씨도 할머니의 선량함과 강인함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딸처럼 열린 마음과 관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돈 가방 사건을 넘어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했다. 선행과 공감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이어주었다. 차가운 겨울 세상 속에서 인간애라는 따스한 불꽃이 피어나 서로의 마음을 녹였다. 시간이 흘러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었다. 돈 가방 사건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뻔했지만 실제로는 한씨 할머니와 미니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성씨 부녀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다. 꾸준한 지원 덕분에 미니는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미니는 점점 밝아졌고 학교에서 배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 아침 한씨 할머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골목길을 청소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폐지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집안일을 하고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미니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낡은 옷을 수선했다. 할머니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성씨와 란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나 선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와 상의했어요. 할머니께서 미니를 위해 충분히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시면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한씨 할머니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진심 어린 제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작은 집은 수십 년 동안 할머니의 삶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다. 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가씨, 호의는 정말 고맙지만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여기는 저와 미니의 집이에요. 먹고 입을 것이 해결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할머니의 강인함과 자존심에 감동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성씨가 말했다. 할머니,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희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한씨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소를 지었다. 두 분 덕분에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미니가 학교에 다니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성씨와 란이 떠난 후 한씨 할머니는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워하는 미니를 바라보았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서 얻은 믿음과 따스한 인간애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다. 수년 후 미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한씨 할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늘 할머니 옷자락을 잡고 다니던 어린아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성씨 가족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밑거름 삼아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미니가 대학교 기숙사로 떠나는 날 한씨 할머니는 집 앞에서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가득했다. 미니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다. 오래전 돈 가방 사건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지만 한씨 할머니와 미니 그리고 성씨 가족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넓은 세상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운명이 되어 낯선 사람들을 연결하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